안녕하세요. 정의원의 저속노아입니다. 제가 최근에 낸 책입니다. 저속노아 마인드셋인데요. 개인 SNS 채널 구독자만 55만 명. 이야.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로 대중의 신뢰를 얻은 유명 의사 정의원 박사. 출판 방송 유튜브까지 유명인이 큰 야망 닥터 저속노화 관리자 정희원. 네. 아, 이분 유명하시죠? 네. 채소를 많이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좀 먹고요. 주 요리용 기름으로 올리브오일 쓰고 뭐 이런. 각종 방송 출연과 5권의 단독 저서를 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던 그. 그런데 지난 12월 정 박사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. 함께 일하던 위촉 연구원 방 씨가 자신을 스토킹해 고소를 진행했고, 이에 연구원 방 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저작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 씨를 맞고소하기에 이릅니다. 아이고, 참 시끄러웠죠. 네. 논란의 소용돌이 속 정 박사는 실화탐사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긴 했어. 하여튼 그는 어떤 말을 우리에게 들려줄까? 그리고 이 논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? 지난 12월 18일 한 법무법인은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. 정의원 씨가 제기한 연구원의 스토킹, 공갈, 협박 주장에 대한 입장문,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, 저작권 침해, 스토킹 신고 및 허위 공갈 관련 문제 등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. 논란이 커지면서 정 박사를 향한 시선도 급격히 달라졌습니다. 맞아요. 이때부터 급격하게 좀 달라진 측면이 있었죠. 네. 아이고. 정 박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실화탐사대 취재에 응했다 합니다. 좀 어떤 마음으로 좀 가신 거예요? 물론 실화탐사대가 얼마나 제 얘기를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또 편집이 되고 또 억측에 의해서 증폭이 되면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2021년부터 저서를 출간해오며 저속노화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. 지난 6월 신간을 발표했고, 곧 베스트셀러는 물론 한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202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지난 12월 9일 정 박사 앞으로 방 씨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합니다. 그러니까 내용 증명 자체는 제목부터가 제가 책을 훔쳤다. 책을 훔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훔친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2년치의 소득을 다 내놔라.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, 그러니까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6월 말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부터 24개월 전까지 제가 벌게 된 모든 병원에서 진료봐서 당직 써서 번 돈부터 시작해서 다른 책으로 번 인세, 강연 이런 걸 다 포함한 돈을 지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.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연구원 방 씨와 공동저서로 진행됐으나 단독 저서로 출간됐고, 지적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 등을 침해했으며 정 박사가 최근 2년간 얻은 경제적 이익 총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책은 같이 썼는데 저작권은 없다는 방 씨의 주장. 실제로 책 그 어디에도 방 씨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된 걸까? 현재 정 박사를 둘러싼 주요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처음에는 제 단독 저자로 계약이 됐던 책이고 해당 연구원이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싶다,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출판사를 설득해서 공동 저자를 고려하자라고 해서 당시 계약서를 고쳤습니다. 해당 A 연구원이 출판사에 있는 모 편집자와 약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A 연구원이 해당 출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내지 않으면 자기가 이름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A 연구원이 출판사에게 본인이 받았던 계약금을 반환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출판사에서는 이 책에 대한 편집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이후 출간이 됩니다. 방 씨와 출판사가 주고받은 메일을 통해 공저자 계약을 해지했고, 계약금도 반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그러네요. 말이 많네요. 그런데 책이 출간되자 방 씨는 다시 공저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 출판사 입장에서 이 대표님도 너무 지치시고 계속 이제 뭐 돈을 달라, 뭐 이름 안 넣어주면 괴롭힌다, 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래서 서면으로 이메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. 일단 30%의 인세를 드리고. 지난 7월 출판사는 인세의 30%인 약 1,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고 방 씨는 인세 비율과 인세 정산 시기 등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냈으며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졌습니다. 그런데 12월엔 내용 증명을 보내오며 방 씨는 원고 일부가 포함됐음에도 단독 저서로 출간된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답니다. 과연 사실일까? 출간된 책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A 연구원이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이제 A 연구원은 책의 출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르지 않았고 본인이 오히려 해당 책이 출간되는 날짜에 이 출간 사실을 SNS에 알리는 것을 업로드를 도와주게 됩니다. 방 씨와 정 박사가 나눈 대화 내용에는 출간 2주 전 방 씨가 직접 새 책에 대한 홍보글을 직접 작성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. 게다가 직접 출간에는 24일이기도 하다는 메시지까지 남겼던 방 씨. 정말 몰랐던 거 맞나요? 내용 증명과는 완전 상반되는 대화 내용인 것 같은데요.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방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문자도 보내봤지만 끝내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방 씨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? 이번 논란으로 인터뷰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? 혹시 시각청사대에서 왔는데 혹시 뭐 그냥 이번에 좀 그 사건 관련해 안 하신다고 그냥 방 씨 측 법률 대리인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. A씨 측 입장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. 아니요, 저희 피해자 인터뷰 계획 없습니다. 아, 전혀 없으세요? 네, 없습니다. 네, 뭐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라던가. 네, 없습니다. 보도자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직접 인터뷰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그 혐의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계획이 없으세요? 보도자를 통해서 다 나간 게 저희 입장입니다. 입장에 변화도 없고요. 네, 이게 처음에는 공동 저자로 계약을 했다가 방 씨 스스로 이름을 빼겠다고 했다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.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번 사안은 정 박사가 연구원 방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대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걸까요? 논란의 중심에 선 정의원 박사. 그는 방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시작은 2023년 12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부터였다 합니다. 방 씨가 먼저 연락을 했군요. 익명의 여성, 즉 이 A씨가 DM을 보냅니다. 이 DM을 통해서 A씨는 이제 본인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행정대학원 재학 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또 제 책도 굉장히 잘 봤고 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활동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자신을 정 박사의 팬이라 소개했다는 그녀. 정 박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해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합니다. SNS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 쪽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1대1로 연구원 계약을 하게 되죠. 이제 위촉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개인 연구원 계약을 한 겁니다. 2024년 1월 방 씨는 정 박사의 위촉 연구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 업무 관계가 아닌 점차 묘한 관계로 변해갔다 합니다. 이제 이분이 로드 매니저도 아닌데 자꾸 이제 제가 어디를 갈 때 자꾸 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막 제 머리도 막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립밤도 막 사서 막 이렇게 바르라고 주고
뭐 예를 들어서 옷도 뭐 어떤 걸 입어라.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,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이제 듣는 게 이제 맞겠구나.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. 돌이켜보면 방 씨는 채용 전부터도 사주를 봐주겠다고 했고 헤어스타일 등을 확인하는 등의 모습들도 보였다 합니다. 채용 3개월 후 방 씨를 지하철역으로 데려다주던 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뭐 친한 친구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누구 픽업해줄 땐 뒤에 태우는 편인데, 이날 이제 제가 딱 지하철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뒤에 있던 사람이 딱 앞으로 얼굴을 내밀고 키스를 하고 가는 거예요. 갑자기요? 근데 이때 제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사실은 이제 그 키스를 시도했지만 뭐 조금씩 그러니까 막 이제 급하게 장소를 A에서 B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 손을 막 쓰다듬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데를 쓰다듬고 이런 걸 조금씩 하더라고요. 이상하네. 업무 관계에서 점차 사적인 관계로 변해간 두 사람. 하지만 방 씨는 이와 같은 관계가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었다 주장합니다. 아, 이게 진실은 무엇일까요?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,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고, 지금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면 오히려 씨가 점진적으로 저를 정말 뭐 정신적 그리고 업무적, 신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배하려고 시도를 하였던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, 구조적인 뭐 관계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뭐 역할 강요? 그런 것도 아니고. 세간에 알려진 자극적인 대화 내용 역시 정 박사는 AI로 만든 소설 중 일부이고 방 씨와 함께 주고받은 글이었다 합니다. PT에서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처음 나왔습니다. 글을 굉장히 잘 쓴다. 특히 이 레퍼런스에 기반해서 글을 깔끔하게 잘 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좀 지배를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쿼리를 넣어서 나온 거죠. 보내주었고 이제 또 뭐 티키타카가 있었죠.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.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성희롱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명백히 고용관계였던 두 사람. 정 박사 측 변호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? 일단 상대방이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윗사람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위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.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력관계인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문자 몇 가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떤 내용일까요? 맨 처음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던 수준의 그러니까 거의 팬이라고 하고 처음에 만났던 당시 얘기인데 처음부터 뭐 희원 오빠 우리 잘해봐요. 선생님 보면 너무 떨려서 음식 흘릴 것 같았어요.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실 어떤 부하 직원과 상사 사이 할 수 있는 대화들이 아니고요. 게다가 방 씨는 직장 상사인 정 박사에게 욕을 하고 야와 같은 반말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욕을 했다고요? 직장 상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. 일반적 대화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긴 하네요. 성적 침해를 만약에 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이건 A씨지 정 박사님이 아닙니다. 저희는 모든 문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. 정 박사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. 본격적으로 분류를 해볼까요? 네? 손 가지고 되나요? 조선시대도 아니고요.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. 즉 좋아한다는 말에 대처가 뭐가 있죠? 애착이 있다? 미쳐버리겠네. 어허.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대화 메시지 또한 보도된 것과는 다른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논란이 됐던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방 씨가 보낸 칼럼의 내용에 있던 글이며 이를 정 박사가 그대로 언급한 것뿐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정 박사가 보낸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는 단지 공포감에 휩싸여 보낸 것이라 주장합니다.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고 정말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이야기였죠. 사회적으로 살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죠.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방 씨는 어떤 사람일까?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.
근무했을 때는 그냥 되게 똑똑하신 분이구나 라는 느낌만 받았었어요. 똑똑하다? 첫인상은 되게 똑똑하다. 서울대 학사 출신의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방 씨. 하지만 연구원들은 곧 방 씨에게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다 합니다. 무슨 이유였을까요? 네, 뭘까요? 아무래도 저희는 상사 관계가 아니라 동료의 관계였었는데도 업무를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좀 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거든요. 동료인데 직접 상사 같다. 본인이 소위 뭐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죠. 그냥 자기 말만 다 맞고 그런 내 말을 따라야 된다. 교수님이 아니라 본인이 제 상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서 그냥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돌연 지난 6월 30일 정 박사는 종합병원 노년내과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. 하지만 퇴사 이후에도 정 박사는 방 씨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합니다. 이제 그 이후에 9월 정도부터는 제 처가 일하는 병원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네. 제 처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. 그리고 지난해 9월 28일 방 씨는 급기야 정 박사의 자택으로 찾아왔고 현관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갑니다. 뭐죠? 글쎄요, 뭘까요 이거? 이게 지금 보면 이 편지와 그다음에 저기 있는 이 실버 버튼을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. 조형물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집에 무단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현관을 공동 현관을 뚫고 들어오셔서 저희 집 대문에 이걸 걸어놓고 간 거예요. 걸어놓고 가셨고. 네, 개인 채널의 일정 구독자 수 이상을 달성하면 주는 일종의 상패입니다. 네. 예, 하지만 저거는 개인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. 아, 그런데 그걸 왜 제작해서 갖다 준 걸까요? 편지는 또 뭐고요? 방 씨가 남긴 편지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? 만나 뵙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교수님의 마지막 선물인 이 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. 조금이나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것도 이제 저쪽 변호사님은 저의 강압에 의해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. 근데 대체 이미 같이 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압에 의해서 제가 무슨 염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강압에 의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게 합니까?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생일날 정 박사는 놀라운 일을 겪었다 합니다. 또 무슨 일입니까? 그러니까 저기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저를 이제 향해서 오더라고요. 여기가 되게 어둡거든요. 불이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빠르게 이제 스르르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러니까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시각 대화를 하자며 정 박사를 따라왔다는 그녀. 아, 그래서 신고를 한 거군요. 결국 경찰에 출동하고 맙니다. 예, 경찰이 이제 지구대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하고 1분도 안 돼서 경찰이 오셨더라고요. 그냥 저를 부르면서 쫓아왔습니다.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. 방 씨 측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협의가 중단되고 연락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을 정희원 씨가 스토킹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 주장합니다. 네, 이거 정 박사 측은 이를 스토킹 피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. 근데 이 방 씨 측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? 네, 현재 방 씨 측은 자신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잠정 조치가 이뤄진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잠정 조치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일시적으로, 임시적으로 이뤄진 조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스토킹 처벌 여부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촉, 연락을 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거든요. 잠정 조치는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추가적 피해나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스토킹인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방 씨는 현재 저작권을 침해받았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. 우리는 노화에 관해 정 박사와 수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총 4개의 논문을 발표한 류동열 교수를 만났습니다. 아,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셨네요. 네. 충분히 혼자서도 집필하고도 남을 쓰는 내용이고 그 책을 제가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.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함께
연구해왔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왔던 걸 기준으로 하면 종효 교수님은 뭐 그 조성노화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충분한 그런 컨셉들을 스스로 만드시고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늦게 왔을 때 개발을 해오셨고 그걸 체계화해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그게 저서로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.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하순경까지 방 씨가 집필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A4 용지 기준 방 씨의 원고는 약 30장, 출간된 최종 원고는 약 160장 분량이었습니다. 우리는 3명의 저작권 전문가에게 두 원고에 대한 비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자료 정리를 이제 글의 형식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, 특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학적인 지식,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이고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제가 정리한 것은 업무 보조적으로 어떻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의 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방 씨의 원고를 살펴보면 최종 원고와 겹치는 문장들도 분명 존재합니다. 워런 버핏의 사례 이야기가 그중 하나입니다. 이 부분만으로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? 만약에 워렌 버핏의 사례가 들어가면 좋겠다.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저자가 받아들였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 저작자인 것이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는 없어요.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공저자 여부를 따질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.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역시 핵심은 저자 본인만의 표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. 우선 저작권법상 보호받으려면 표현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해요. 표현이라는 건 책에 있어서는 문장을 작성했는지 여부고요. 그리고 그 문장이 모든 문장이 다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책에서 자기가 어느 부분을 집필을 했다는 것인지 그 표현의 문장이 어디 페이지의 어느 부분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먼저고, 변호사는 두 원고의 문체 차이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 글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답니다. 문체가 사실상 매우 다르다는 점이 좀 보이고, 자기가 이거 써서 당신한테 줬잖아. 그게 딱 비교가 될 거거든요. 그 표현이 내가 이렇게 써서 줬잖아. 그리고 그거 책에 그대로 있잖아. 이것만 입증하면 사실 좀 얘기는 편해져요. 이거를 뭐 누가 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. 근데 줬잖아 라고 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문장의 표현이 다 다르다? 그러면 쓴 걸로 볼 수 없어요. 표현이 달라졌기 때문에. 아이디어만 얻고 정보만 얻은 것이죠, 사실상은.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고를 대상으로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비교 검증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고, 그 결과 해당 단독 저서는 전체 내용의 약 50~60%에 이르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원고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. 방 씨와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. 제작진은 방 씨 측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안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방 씨는 출간된 도서와 관련해 저작권이 침해됐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 주장합니다. 반면 정 박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왜곡된 주장과 보도로 인해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. 도서 저작권과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주장들. 뜨거운 사회적 관심 속에서 이 사안은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.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? 그렇다면 사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네, 현재 정희원 박사는 방 씨를 스토킹, 협박, 공갈 미수, 주거 침입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고요. 또 방 씨 역시 정희원 박사를 저작권법 위반,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, 스토킹,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.
현재 경찰은 양측의 고소권을 일원화해서 수사하고 있고요. 당사자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서로 다른 혐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.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판단해봐야 될 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실화탐사대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